후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1차 51강에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중 시간이 한 14분 정도 넘어서서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고 끊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유럽에서 불었던 자유주의 바람,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으로 되면서 사회 산업화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게 공상적 사회주의,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상이 널리 퍼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자 계급도 확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짜르라고 하는 절대자, 황제의 전제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죠. 짜르라는 건 러시아, 불가리아 이런 슬라브계 국가들 군주의 칭호입니다. 근데 일본에게까지 러일 전쟁에서 막 밀리게 되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대규모 군중들이 시위를 펼치게 되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 정교를 믿죠. 이 러시아 정교는 그리스 정교에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 교황주의라고 해서 황제권이 셌잖아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성인으로서 황제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우리 아버지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화 시위를 펼쳤는데 짜르의 군대가 그들에게 발포를 해버리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평화 시위에 총을 쏴버리는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 농민의 시위가 계속됩니다. 그러자 이제 짜르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이걸 좀 무마시켜야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마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민의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의회, 두마라고 불려지는 의회에 입법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짜르의 전제 정치는 계속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불만이 폭발하겠죠.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려보자 라고 해서 전쟁에 열심히 앞서서 이렇게 참전했던 니콜라이 2세. 그런데 낙후된 무기와 무능한 지휘부 때문에 독일에게 연전연패하는 러시아. 그러자 이제 러시아 민중들은 전쟁을 중지하라. 차를 타도하자라고 외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노동자와 병사들이 소비에트를 결성하게 되는 거죠. 소비에트라는 것은 대표자 회의, 평의회를 뜻합니다. 노동자 소비에트면 노동자 대표 회의, 농민 소비에트 하면 농민 대표자 회의, 병사 소비에트 하면 병사 소비에트 대표자 회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노동자와 병사들이 소비에트를 결성해서 혁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3월 혁명이죠. 이로써 황제는 물러나고 재정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전쟁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 맨셰비키, 뜻은 소수파라는 뜻이라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좀 다수였다고 하죠.
이러한 멘셰비키 파가 중심이 된 임시정부는 국민들의 염원과 달리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참전 상황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갖죠. 이 불만을 부추겨서 새롭게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레닌입니다. 웃긴 건 이 레닌이 원래 짜르의 탄압으로 인해서 망명가 있었는데 러시아를 떠나 탈출해 있었는데 러시아 세력을 러시아의 국내 분교를 일으켜서 러시아를 분열시키고 약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독일에 의해서 비밀리에 러시아로 귀국했다라는 거죠. 독일이 레닌의 귀국을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 레닌이 중심이 되어서 볼셰비키는 러시아어로 그 다수파를 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소수파였다고 합니다. 이게 러시아의 그 사회민주노동당 내에 다수파를 뜻하는 게 볼셰비키였는데 이 볼셰비키들이 주도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11월 혁명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됩니다. 레닌은 약속대로 독일과 즉각적인 전쟁 중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독일과 즉각적인 종전에 들어가는 거죠. 독일하고 단독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을 조직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로 살던 엄밀하게 말하면 하여튼 전제 군주정이었지만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약간의 사회주의 계획이 안 되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이라든가 소매업, 소규모 경공업 분야에서 사적 소유 경영을 허용해주는 약간 자본주의 정책을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거죠. 그런 걸 신경제정책 네프라고 부릅니다. 뉴 이코노믹 플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적백 내전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로마노프 왕가를 따르는 황제를 따르는 백군 세력들과의 싸움도 있었고 하여튼 소비에트들을 점점점 확대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들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워서 서로 연방을 만들었다. 줄여서 소련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레닌 사후에 집권했던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죠. 근데 스탈린은 이제 중공업 육성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농업을 집단화하죠. 그리고 사회주의 통제 경제 정책을 강화해 갑니다. 그 결과 소련은 세계적인 공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막 하는 그 지역 있죠.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인데 그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공업 지역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이 이렇게 공업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스탈린 시대의 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공업 국가로 성장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업 단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립니다.
무자비한 숙청과 공포 정치로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거죠. 자, 러시아 혁명의 전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뭐 10분 정도 됐는데 뭐 여기서 딱 끝났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쌤의 후다닥 세계사 52번째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